독서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죄송합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니 지금 방송 시작했는데 우리 딸 담임 선생.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진짜 이해 좀 해주세요. 담임 선생님 어쩔 수 없지. 무거운 거야. 제일 무서워. 아 그치. 봐봐 손에 땀이 난다니까.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무슨 일 있대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지?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인정이지 이런 얘기까지. 네. 너무 길어서. 너무 긴데? 네, 좀 이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 오늘 오프닝에서는 어제 있었던 경기들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와 LG 경기 이적 후 SSG 유니폼을 입은 김성욱 선수 LG전에서 또 이적과 동시에 활약을 또 펼쳐줬습니다. 3안타 2타점을 기록하면서 타선의 중심 역할을 또 해줬고요. 8회에도 쐐기 타점 올리면서 승부에 또 이제 앞서가는 그런 이제 점수를 만들어줬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LG 수비 실책과 선발 손주영 선수를 집중 공략해서 리드를 잡았고요. 이후 또 흐름 놓치지 않으면서 6대2로 또 승리를 거뒀는데 이 김성욱 선수 사실은 정말 NC에 있을 때부터 이 5툴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툴가이고 또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인데 생각보다 또 커리어가 잘 풀리진 않았다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네. 환경의 변화, 네네. 유니폼 바꿔줘야 된다라는 선수, 김성욱 선수, 또 뭐 키움 같은 경우는 뭐 임병욱 선수, 네.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좀 약간 연차가 제법 됐는데 뭔가 1군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계속 퓨처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데 김성욱 선수는 제가 볼 땐 잘할 거예요. 그리고 활용 가치도 굉장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요긴하게 SSG에서는 활약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승리로 SSG 2연승 달렸고요. 시즌 33승째를 또 기록을 하면서 6위 자리에 또 달리고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기는 해야 되겠죠. 역시 5강 경쟁도 제대로 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LG는 패배하면서 2위 한화에 또 반경기 차로 또 쫓기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뒤에 김성욱 선수 또 얘기가 나왔을 때 어제 저희가 이 장은상 기자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눴었던 부분이 바로 이 김성욱 선수 같은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의 이제 제4 외야수 정도 되겠죠. 그런 선수들이 사실 한화이글스에 지금 좀 필요한 그런 선수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한화이글스 지금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외야수를 찾는 거는 뭐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 일파만파 지금 뭐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죠. 뭐 그냥 약간 어설프게 뭐 B급, C급 이런 선수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렇죠. 주전급 선수 주전 중에서도 그냥 아예 그냥 선수. 박아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주전. 네. 이 정도급 선수를 뭐 원한다.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기려는 팀은 그럼 중견수 누구를 써? 주전을 누구를 써? 사실. 근데 이제 한화에서는 그럴 만한 선수들이 있죠. 젊고 유망한 투수들. 네. 이런 선수들. 근데 탐이 날 만한 선수들이 제법 있죠. 제 얘기는 중견수를 내주려는 팀 말이에요. 내주려는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외야 한 자리가 아예 또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선수를 원한다면 내주게 된다면은 한화 입장에서도 진짜 출혈이 엄청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출혈이 크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팀의 주전 외야수를 주더라도 한화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딜은 그거야말로 진짜 빅딜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트레이드 논의 상대였던 한 구단에서 주전 외야수를 내주는 대신 한화의 1라운드급 투수 자원을 반대급부 복수 카드에 포함하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도 고심 끝에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었는데 지금 뭐 슈비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팔 한 쪽 얻으라면 급한 쪽에 팔 두 쪽 내줘야죠. 그만큼 출혈이 좀 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 민초사랑님 지금은 모든 팀이 직전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트레이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그래도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화이글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한화이글스가 올해와 같은 기회가 물론 뭐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당연히 뭐
완전 1강으로 다들 꼽을 정도로 네. 뭐 압도적인 그런 좀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의 예상이 모두 빗나갔잖아요. 어쨌든 뭐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지금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태고 하나는 지금 1위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찬스가 얼마나 또 언제 또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프지만 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마 하와이 팬들도 납득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어제 달 감독이 트레이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지 사장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트레이드 진짜 할 때까지 얘기 나오겠네. 크크크 SS55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물밑에서 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나오고 있으면 뭐 저희에게까지도 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에 리치리님께서 또 10,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자님 사랑합니다. 어제 기아 뽑아주셔서 삼성이 완전 압승했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저랑 장은상 기자님이랑 둘 다 기아 뽑았단 말이에요. 기아 내일 선수 나오는 날이라 가지고 저희가 기아 뽑았는데 완전히 저희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진짜 정배 중에 정배를 찍었는데도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리고 지난주 아시겠지만 목요일 날에 저랑 이제 위원님이랑 이제 이 커피 내기 했는데 그것도 또 제가 져가지고 요즘에 또 다시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또 다시 또 내려가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좋아요. 목요일 경기도 완전히 털리지 않았냐? 완전 털었던 것 같은데. 네, 제 기록으로는. 예. 좀 안 되네요 요즘에 다시 잘 되다가 중간에 많이 올라왔다가 그냥 꺼버렸어. 어차피 끝났구나. 안 됐구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대구백꽃님께서도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권 대원장 파티에 상위권도 함께하는 대통합의 크보 멸망전 과연 가을에는 누가 야구를 할지요 얘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중위권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즐겁지 않으실까 생각을 좀 합니다. 블루진님이 이런 의견 있으십니다. 트레이드 얘기하니 두산이 올스타 이후에도 성적 반등 안 되면 셀러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듯한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선수들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두산은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서면 네. 즉시 전력감을 만들 수 있는 야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두산이 판다고요. 두산이 판다고? 네네. 그게 저는 그냥 두산은 좀 조용할 것 같은데. 그래요? 내부적으로 키우는 쪽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를 맞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두산은 좀 잠잠할 것 같고 저는 올해 하나 이글스를 제외를 하면 이게 트레이드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시즌은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또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또 구단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건 좀 재미가 좀 덜하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위권 혹은 이제 이 중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좀 순위가 많이 쳐져 있다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 자원들 말고 지금 뭐 즉시 전력감들 중에서 그래도 이 선수는 대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선수들은 좀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뭐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의 두산은 색깔 자체가 이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옛날에 두산의 색깔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좀 없어지고 있는. 아마 두산 팬들이 더 피부로 잘 느끼실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선수들 특히나 뭐 김태균 선수를 투수 쪽은 뭐 김태균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안재석 선수도 곧 있으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유격수 자원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라인업의 비중이 큰 선수들이 연령대가 또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육성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이영하는 팔지 않을까요? 뭐 이영하는 곧 FA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FA까지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시장에 한번 또 내놓고 오퍼를 한번 또 들어보지 않을까? 요거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이치리님께서 또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위부터 6위까지 4경기 차라 한번 삐끗하면 1등, 2등도 5강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기아까지도
지금은 6경기 차, 1위와 6경기 차고 5위인 KT와도 2.5경기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멀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NC까지도 8.5경기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그런 이제 거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패를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산과 하나의 경기로 한번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수 와이스의 눈부신 호투, 그리고 노시환의 결정적인 장타에 힘입어서 두산을 6대2로 꺾고 분위기 반전에 또 성공을 했는데요. 와이스는 역시 강속구 그리고 스위퍼를 앞세워서 7이닝 3진 10개 잡아냈습니다. 무실점 시즌 8승째를 또 따냈고요. 타선도 7회말 태고 5점 뽑아내면서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또 오랜만에 또 2루타를 터뜨리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사실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네. 많이 안 좋았죠. 그래도 김경호 감독 계속 믿고 기용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좀 컨디션 회복하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어요. 네. 근데 김경호 감독님 두산 시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부진한 선수들을 가지고 2군에 곧바로 내린다든지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거. 좀 기다려주는 그게 있어. 그쵸? 오히려 플레이가 허술하다든지 뭔가 이런 좀 약간 보네드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차없이 그냥 바로 말소를 시켜버리는 그런 감독이었지, 부진할 때는 기다려주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한화이글스 타선에서는 노시환 선수가 살아나줘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께서 잠깐 이제 열흘이라도 2군에 내려서 휴식도 좀 주고 또 머리도 좀 비우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경문 감독 타격 부진 속에서도 노시환 선수 또 믿고 4번 타석에 또 계속 세웠습니다. 기대 응답하는 장타, 팀 공격에 불을 붙였고요. 이날 승리로 한화 주말 루징 시리즈의 아쉬움을 또 털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순위 경쟁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LG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요번 주 안에 또 다시 한번 1위 탈환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순위표가 아주 촘촘하게 또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기 굉장히 또 즐거우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달 감독님 믿음의 야구를 안 하길 바라는 것보다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는 게 빠른 듯, 이런 얘기를 또 베네지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동안의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예측하시기에도 좀 편할 것 같아요. 뭐 이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 또 거진 뭐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하나이글스에 대한 얘기나 주제들이 우리가 많은 뭐 이유가 그만큼 지금 팀이 잘 나가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팬들도 뭐 감독이 어쩌다, 선수가 어쩌다, 팀이 어쩌다, 프론트가 어쩌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런 관심도가 정말로 많이 높아진 거지. 만약에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쳐져 있는 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주제를 잡기가 힘들지만 팬들도 특별히 할 말이 없어. 왜냐면은 뭐 거의 뭐 포기하는 모드로 가버릴 테니까. 근데 지금 한화는 하여튼 뭐 지금 물 들어왔어. 노를 저어야 돼. 맞습니다. 열심히 저어야 돼. 맞습니다. 네. 한화 팬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도 올 시즌 정말 120% 즐기시면서 이번 여름 또 나시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프닝 또 간단하게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 하면서 같이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또 좋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 투타주와 삼성이 또 영봉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도상현과 장은상이 기아 타이거즈를 찍은 날 이렇게 또 이제 역배가 빵 터지고 말았는데, 삼성이 또 한 번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또 뽐냈습니다. 에이스 최원태 선수의 눈부신 호투, 그리고 박병호 선수의 한방, 이지현의 말루포까지 타선 마운드 정말 살아났죠. 삼성 기아를 상대로 또 시원한 연승을 또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 스코어가 8대0. 이제 이지현 선수가 말홈런을 딱 쳤을 때 저희 PD님이 단톡방에 도 기자님 또 이제 해주시면서 오늘도 틀렸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경기는 정말 투타 양쪽에서 삼성 라이온즈 정말 빛이 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최원태 선수가 6이닝 동안 무실점 상대 타선을 또 묶었고요. 이후 불펜진도 한 점 허용하지 않으면서 2경기 연속 영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최원태 선수 어제 경기 굉장히 또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150km에 달하는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고르게 섞으면서 기아 타자들을 또 압도했는데, 최원태 선수가 사실 좀 기아 통산 13승입니다. 상대 최다승이기도 하고 기아전에도 유독 강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은 최다승을 거뒀다는 거는 그만큼 로테이션 자체가 기아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뭐 그런 로테이션이 또 됐던 거고,
최원태가 좋아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최원태 선수도 다양한 구종을 보유하고 있고 구위도 좋아요. 구속도 잘 나오니까. 제가 또 정말 죄송하네요. 박세웅 선수와 저는 또 비교가 돼요. 두 선수가 비슷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던지는 그런 그게 너무 좀 강했어. LG 그러니까 키움 시절 때도 그렇고 LG 시절 뭐 삼성 들어와서도 계속 그랬는데 어제는 글쎄요. 어제는 하여튼 좀 약간 다르더라고. 조금 더 그 적극적인 피칭. 그러니까 강민호 포스도 받아보면서 이제 아는 거지. 그런 거를. 이게 지금 피할 구위가 아닌데 너무 어렵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좋은 공격력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팀이니까 삼성이 최원태 선수는 실점을 좀 하는 피칭을 하면서 빠르게 승부를 하는 게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는 일단은 뭐 김재성 선수가 또 포수 마스크를 또 쓰긴 했었습니다. 또 최원태와 김재성 서울고 배터리였다. 또 노승영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원태 선수가 올 시즌 좀 기복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제 경기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투구수 자체도 96개밖에는 또 되지 않았죠. 피안타 2개 그리고 사사구도 3개밖에는 없으면 삼진도 7개를 또 잡아냈는데 선수 본인도 이렇게 좀 통산 강했었던 통산 성적이 좀 좋았었던 팀을 만나면 좀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투수든 타자든 뭐 그게 특정 팀이 됐던 특정 또 선수가 또 됐던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지.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삼성은 가급적이면은 뭐 정상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후반기가 지나서 뭐 잔여 경기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아랑 만약에 맞붙게 되면 최원태를 네. 이제 적극적으로 기용을 또 이제 하겠지. 그거는 뭐 어느 팀이나 어느 선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선수와 팀에 강하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렇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 체력 안배도 하고 기회 많이 주겠다. 김재성 선수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김재성이 볼배합 최고입니다. 잭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리치리님께서 또 2,000원 원 추가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성 최근 선발 경기에서 좌승현 5이닝 무실점, 후라도 완봉 그리고 최원태 선수도 6이닝 무실점을 거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사인 같은 경우에 볼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치에서 사인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야구에서 벤치에 사인을 보면서 포수가 사인을 낸다. 요즘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반대야. 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예급 선수라고 하면 위기 상황이 되거나 막 루상이 막 주자가 나가 있고 막 벤치에 작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정신이 없을 테니 벤치에 힘을 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결국 포수는 투수와 맞춰서 둘이 볼 배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의 좀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카메라에 비춰주면은 포수가 더아웃을 너무 많이 봐. 이건 왜 보겠어? 사인을 보고서 그 사인대로 하는 거야. 네. 그게 나는 반대야. 그거는. 배터리가 풀고 나가야 된다. 벤치에 힘을 빌리기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김재성 선수가 앉았을 때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땐 지금은 김재성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너무 지금 뭐 리드가 좋든 뭐가 좋든 어쨌든 강민호와 볼 배합이 다르니까 약간 그게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 경험이 이제 쌓이는 거지. 김재성 선수도. 그렇습니다. 뭐 공을 직접 받아봐야 위력을 알죠. 뭐 방송 좀 오래 하자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데이터라든지 뭐 이게 사실 뭐 포수가 공부를 아무리 또 많이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상대 타자의 뭐 약점이라든지 어떤 공이 약한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좀 박빙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즘엔 도움을 많이 좀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리치리님 어제 최원태 선수가 인터뷰했는데 맞을 때 계속 강공으로 가다가 맞는다 그러면서 김재성 선수가 계속 체인지업 변화구 위주 피칭을 좀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기아 타자들의 또 노림수를 또 반대로 또 이용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팽팽하게 흐르는 4회였습니다. 삼성 상대 실책 기회 삼아서 또 리드를 잡았는데 디아즈가 우익선상 떨어지는 2루타로 또 물골을 텄고요. 김영웅의 볼넷, 김대성의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해서 만루가 됐습니다. 김태훈 선수의 또 평범한 땅볼 타고 이거 황대인 선수가 1루수인
황대인 선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뒤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자 2명이 한꺼번에 홈을 밟았고요. 운 좋게 2점을 또 먼저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선발로 내세웠습니다만 타선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기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한 점도 뽑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 결정적인 실책, 사실은 내일 선수 입장뿐만 아니라 이 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인 선수가 사실 지금 굉장히 선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퓨처스에 계속 오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콜업이 돼서 지난주에 홈 경기 때 홈런 포함해가지고 3타점 경기 만들면서 뭔가 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경기를 마련을 했는데 맞아요. 어제 경기에 또 이런 실책이 나오면서, 사실 어제 에이스가 등판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득점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겠지만 에이스 등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비예요. 수비. 그래서 감독들이 1선발이 나왔을 때는 수비 강화 위주의 라인업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사실 그 타구는 너무나도 좀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블루진이 황대인에게는 부상자들이 대량으로 나온 시기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기아 내야 줄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거 아닌가요? 뭐 민초사랑님 퓨처스에서 1루 수비를 못한 선수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왜 1루 수비를 못하는 황대인을 썼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군 무대에서 자기가 좀 롱런하기를 위해서는 자기 포지션이 확실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황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근데 황대인 선수는 지금 3루를 보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뭐 포지션이 그쪽에 너무 강한 선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1루와 사실은 지명타자를 제외하면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1루와 지명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경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위치인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에 이제 황대인 선수가 뭐 내야 어느 포지션이 됐던, 예를 들어서 1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활약들을 몇 년 동안 계속 보여줬다라고 하면 외국인 선수 선발은 뭐 외야수가 됐던 다른 포지션을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이 거쳐야 되고 냉정하게 보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 뭐 다른 그게 없어요 이유가. 이건 뭐 감독 코치도 사실 황대인 정도 이제 뭐 연차가 되는 선수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거든. 사실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을 때 찾아온 기회에서 좀 공수 양면에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또 기용될 수 있는 이 뎁스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제 장면 정말 좀 아쉬운 그런 이제 순간이었고요. 7회 분위기를 완전히 또 가져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 박병호 내일 선수의 변화구를 받아쳐서 우중간 담장 넘기는 또 큼지막한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이제 비거리가 125m, 시즌 10호 홈런이 이제 복귀 후의 첫 아치였는데요. 박병호 선수의 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밀어서 넘기는 정말 커다란 홈런이었습니다. 이 한 방으로 박병호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을 했고요. 이 순간 사실상 경기가 삼성쪽으로 또 기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8회 이제 완전히 승부를 또 세게 박았는데요. 이제 이 점수가 4대 0으로 벌어졌고 양도근의 볼넷 걸어가면서 만든 말로 상황, 이재현이 바뀐 투수 김현수 선수를 상대로 또 좌측 담장 넘기는 말로 홈런 때려냈습니다. 딱 맞는 순간에 김현수 선수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정말 커다란 그런 타격이었는데, 이재현 선수가 올 시즌에 좀 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진짜 큰 거 한 방 땅 때려내면서 이제 쐐기를 박는 그런 한 방이 있었죠. 기록이 좀 어떤가요? 2할 3분 1리니까 진짜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성적이 떨어졌죠. OPS 같은 경우에도 0.733, 홈런 페이스도 조금은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일단 뭐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타율 자체, 근데 이재현 선수가 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공격의 정확성보다는 일단 수비가, 박지만 감독이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점수를 줬던 선수였고, 그리고 팀의 유격수를 지금 맡고 있는 선수니까 물론 공격까지 겸비가 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일단 수비에서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꺼냈었거든요. 네. 일단 한 방이 있는 선수기는 해요. 펀치력이 또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젊고 유망한 선수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느 시점에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또 다시 공격 공수를 완전히 겸비한 선수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삼성 팬들도 그렇고 지켜봐야 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재현 선수의 포지션이 또 유격수라는 점을 또 감안을 하면 요 정도의 타격 저는 좀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타율은 뭐 물론 2할 3푼 1리 굉장히 좀 낮습니다만 타율 대비 출루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출루율은 0.358, 3할 5푼 8리니까 거의 뭐 타율 대비 1할 2푼 높은 거죠.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럼. 예. 볼넷도 또 굉장히 많이 골라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수비 때문에 공격은 그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뾰로롱 뿅뿅뿅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어제 경기는 좀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마운드 이제 내일 선수가 나온 경기였기 때문인데요. 6.1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 자책점은 단 한 점에 그쳤습니다. 삼진은 2개밖에 없었지만요. 실점 대부분 수비 실책에서 비롯된 점수였고요. 결정적인 홈런 한 방만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타선이 한 점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시즌 2번째 패배를 안게 됐고요. 9번째 퀄리티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올라갈 법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7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경기 차기 때문에 1위와는 아직 5위 KT와도 2.5경기 멀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와 같은 경기 하나 딱 잡았으면 2.5경기가 아니라 1.5경기까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뭐 승차로만 보면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순위 싸움인데 이게 긴 연승을 달리지를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뭔가 순위 변화에 욕심을 내려면은 긴 연승이 나와야 돼요. 네, 물론 뭐 다들 아시죠? 뭐 긴 연승, 짧은 연패 이게 반복되면은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지금 연승을 못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패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뭐 부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력을 또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뭐 간신히 5할 승률을 맞춰가고 있습니다만 리그의 5할 승률 넘는 팀들이 지금 7팀이나 되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크로시카리나님 작년에 기아 상대로 고작 4승했는데 올해는 벌써 6승 2패 거둬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올 시즌 좀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소통 시간 때 여러분들 또 다른 주제들 같이 또 얘기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소화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패는 3루간으로 땅볼 가면 편안하게 봅니다. 류중일에서 박진만, 김상수 그리고 이재현까지 이어지는 이제 유격수 계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뭐 이 수비 하나만큼은 또 다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류중일 감독님 이제 현역 시절 때는 못 봤었고 박진만 선수 때부터는 또 많이 봤었고 가장 많이 봤었던 거는 이제 또 김상수 선수 때가 또 김상수 선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김상수 선수 굉장히 좋아했는데 야 김상수 선수도 참 이제는 이 시간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 그죠? 나도 거의 뭐 아기 때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참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최고참이에요 거의. 그니까요. 네, 지금 이제 뭐 KT에 있거든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네네. 그러게 유격수가 강해야 강팀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내야 수비의 핵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선수들 그리고 이제 유격수의 차세대 젊은 선수들을 또 갖고 있는 팀들 같은 경우가 좀 미래가 좀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현 선수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배가 부르시지 않을까. 이재현 선수 수비하는 것만 봐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수야 안타를 날려주세요. 이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응원가를 이걸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김상수 선수가 이제 베테랑이 돼가지고 30대 초중반 중반 이렇게 됐어도 자꾸 상수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그런 때가 됐고 이제 또 이 응원가도 또 안 쓰니까 그 그죠? 응원가 생각하니까 저게 생각나네요. 나는 그 시민운동장에서 중계할 때. 옛날에 그죠? 네네네. 그때 너무 좁아요. 한 만석 됐나? 네. 그것도 좁기도 한데 중계석이 대부분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길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거기 이제 너무 노후돼서 이게 이쪽으로 긴 거야. 앞에만 있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약간 구조가 좀 특이했던. 그렇습니다. 참, 옛날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네요. FBI 프야메님께서도 엄청 형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만수한테도 만수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뭐 프로야구가 이제 40년 넘었죠. 정말 오랜 세월을 또 이제 흘러오면서 여러 세대를 또 아우르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또 이 자리를 또 잡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이 소통 시간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두 번째 주제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롯데팬 여러분들 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박세웅 선수가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롯데의 희망이 흔들리고 있다. 롯데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롯데자이언츠가 또다시 박세웅 선수의 부진에 발목 잡혔습니다. 믿었던 선발이 흔들리자 팀이 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고요. 결국엔 순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3위 수성을 노렸던 롯데, KT에 완패당하면서 이제 공동 4위까지 또 내려앉고 말았는데요. 어제 KT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 박세웅 선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투구를 또 보여줬습니다. 12개의 피안타를 허용을 했고요. 8점을 내주면서 5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투구수 100개 기록했고요. 특히 2개의 홈런 치명타가 됐습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피안타 기록까지 갈아치운 박세웅 선수의 투구 에이스답지 않았고 롯데가 사실은 지금 순위 경쟁 굉장히 치열한 순간에 박세웅이 흔들린다라는 거 이거 결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좀 최근 연달아 좀 부진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반에 보면 거의 뭐 MVP 시즌 모드로 네. 뭐 그 정도로 달려 나가기도 했었는데 선발 투수가 10개 이상의 피안타를 허용하는 그런 경기는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완전히 그날 경기는 간파당했다. 전력 분석이라는 게 이제는 뭐 많이들 이제 아시죠. 어제 같은 경기가 이렇게 딱 효과를 이제 보는 그런 경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전에 최근 박세웅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이제 경기에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는 완벽하게 읽혔던 경기. 그런 경기 사실은 피안타를 많이 내줬던 경기는 다음 경기 때 약간의 패턴의 변화를 주면 돼요. 선발 투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볼넷이 많아버리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기인데 네. 최근에 부진하긴 했지만 어제는 그냥 뭐 난타를 당한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경기 때는 다시 리커버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세웅 선수. 근데 최근 페이스가 좀 떨어지기는 해. 그래서 이제 뭐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한 번쯤은 로테이션 한번 좀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제 오히려 그 난타를 당했던 그 경기가 다음 경기 때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기 뭐 사사구는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좀 제대로 공략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또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박세웅 선수 스태미너 부족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 번쯤 로테이션에서 빼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 턴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세웅 이닝이 많던데 슈비똥님께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블루즈님 박세웅의 오버페이스 결국에는 페이스 배분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6월 11일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그러면 개막한 지 한 2달 조금 넘은 건데 벌써 체력이 지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체력은 아직 벌써 지치면 어떡해. 그리고 선발 투수가 지쳤다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나는 진짜 납득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아니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복을 시간을 주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체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볼의 힘이 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뭔가 난타를 당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잡혔던 거지. 체력적인 문제는 아니죠.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갈매기님 박세웅 2군 보내기도 힘든 게 당장 선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박세웅이 살아나길 기도 메타 가동하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선발 사정이 롯데 걸어주는 걸 해주기 힘들 것 같다. 돌비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노승영님께서 박세웅이 14경기에서 1423구고 폰세가 14경기에서 1402구입니다. 이 폰세 선수보다 투구수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소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게 폰세 선수가 사실은 90이닝인데 투구수가 좀 더 적고 박세웅 선수가 투구수가 더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한 이닝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닝당 이 투구수가 훨씬 좀 많았다라는 뜻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좀 많죠. 박세웅 선수 보면은 투구수가 좀 많은 게 좀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올해 특히나 이제 박세웅 선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그러네요. 초반에는 뭐 박세웅 선수가 되게 잘하다 보니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초반에 또 부진하다 보니까 또 박세웅 선수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글쎄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경기에는 분명히 리커버리가 된다고 저는 좀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 8승 이게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니라면 박세웅 선수 평균 20승 하죠. 그냥 한 시즌에 10승 정도 해주는 투수라고 생각하면 뭐 얼마나 잘해줘야 되나 싶다 이런 생각도 또 하시는군요. 상냥하는 도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좀 조정하면 지금의 부진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세웅 선수 좀 이렇게 부진됐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깔아드렸고 롯데가 어제 반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3회 초 레이스 선수 3타점 적시타로 경기 뒤집으면서 분위기를 살렸는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타선이 완전히 또 침묵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흐름 KT 쪽으로 넘어갔고요. 같은 이닝에서 KT가 투런 홈런 때려내면서 가볍게 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4회 2점, 5회 1점, 7회에만 4점 몰아치면서 롯데 마운드를 무너뜨렸고 7회 롯데 중견수 장두성 선수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점수차 9점까지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KT 타선 롯데와 다르게 뭐 메이닝 끈질기게 기회를 만들었고 집중력 있는 타격 점수를 또 쌓아갔는데 이 장두성 선수의 실책도 굉장히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미 뭐 점수차가 좀 벌어진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좀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건 뭐 100% 이제 본인 실책이죠. 본인 미스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예전에 그런 실수들 나오면은 바로 다음 날 이제 2군 내려보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장두성 선수는 팀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스피드한 선수고 황성민 선수 공백을 메워줘야 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제 경기로 인해서 분명히 신경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웃어 넘겨야 돼. 그냥 지나쳐야 돼. 물론 감독 코치들도 그렇게 뭐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이걸 빨리 떨쳐버리고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주눅 들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제 외야수로서 실책을 해버리면 이게 또 스노볼이 굉장히 또 크게 구르잖아요. 이제 주자들이 또 대부분 이제 주르륵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미 글러브 안에 또 잡았었던 공, 이제 들어갔던 공을 또 뒤로 흘려버리면서 이제 또 실책이 더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내야수 같은 경우의 실책은 사실은 실책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잊어버려. 몇 분 안 돼서. 외야 같은 경우는 실책을 하면 그게 좀 데미지가 좀 오래 가지. 그러니까요. 네. 롯데가 실책이 54개로 5위고요. 키움이 58개 1위. 그리고 LG가 실책이 32개로 10위. 가장 또 이제 실책이 적은 그런 팀인데 실책이 54개로 5위면은 그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은 팀들이 좀 몰려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가 지금 뭐 특출나게 실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실책이 나온다는 게 또 임팩트가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결국 롯데 3대 12로 대패당했고요. 같은 날 삼성 기아를 8대 0으로 꺾으면서 단독 3위로 올라서고 말았습니다. 롯데는 KT와 함께 공동 4위가 됐고요. 한 달 가까이 또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는 박세웅 선수의 부진 팀 전체 흐름에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위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관리해줘야 되지 않냐, 뭐 루틴을 좀 꾸준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는데 DEWY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대위킴님이신 것 같습니다. 90억 주는 선수인데 루틴까지 잡아주면서 써야 되나요? 더 관리 잘해서 한 이닝 더 던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이스로서 혹은 이제 장기 계약자로서 책임감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팬들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세웅 선수는 딱 봐도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충실하게 던지고 싶어하고 또 이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면서 몸 관리도 잘하고 구단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 초반에 8승 달릴 때 페이스를 보면은 20승은 무난하다라고 정말 생각을 뭐 할 정도의 페이스였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예전처럼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팬들이 또 다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거예요. 야구는 그건 뭐 포지션을 떠나서 전부 이게 뭐 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충분한 선수니까.
조금 팬들이 좀 믿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박세웅 선수 올 시즌 개막 직후만 하더라도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였습니다.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8경기 연속 승리 따내면서 다승 선두에 올렸는데 이후 5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5이닝 5실점 5자책, 6.1이닝 4실점 3자책, 5.1이닝 6실점 5자책, 5.1이닝 5실점 5자책, KT전에서도 5이닝 8실점 8자책. 와, 자책점 너무 많다. 실점이 너무 많다. 네. 진짜 보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세웅 선수의 평균 자책점도 어느덧 4.34까지 4점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박세웅 선수가 또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거 어떻게 또 관리를 해줘야 될지, 그리고 어제 경기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또 이제 정보근 포스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또 이렇게 지시를 하는 혹은 이제 뭐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모습이 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어요. 5경기 연속 무승의 경기마다 기록들 세부 지표들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네. 승리를 따낼 수가 없는 그런 투구 내용이긴 했습니다. 너무 많네 진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약간 고민되겠지. 이게 한두 경기가 아니라 5경기째 이러면은 아마 어제 경기 끝나고 긴급 소집이 되지 않았을까. 스태프들이. 감독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박세웅 선수가 좀 반등이 있어줘야지만 롯데자이언츠도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비슨 또 감보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박세웅 선수까지는 딱 버텨줘야 1, 2, 3 선발까지 고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웅 선수가 또 어떻게 이 타겟점을 찾아낼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시 재미나는 승패 예측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선정한 경기는 롯데 대 KT 경기고요. 롯데 선발은 데이비슨, KT 선발 투수는 이제 헤이슈스 선수입니다. 데이비슨 6승 2패 3.44, 헤이슈스 선수는 5승 4패 2.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현님께서는 어디 좀 찍어주시겠어요? 내일도 내길 갑시다. 아니 상현이 넌 오늘 샀으니까 됐고, 네. 이제 저 상현이 석PD나 석진이가 또 이래야지. 이래야 좀 있지, 재미가 있지. 뭐 답이 없어. 석진이는. 오케이? 내라고 하지 말고 내일 커피 내기야. 혹시 저는 자기 맘대로야. 저는 롯데입니다. 롯데? 네, 롯데입니다. 롯데 이깁니다. 그러면은 밖에 저기 PD님이 이제 KT래요. 전 KT. 오케이, 됐어. 나는 어디 갈까? 너는 어쨌든 먹어. 어쨌든 먹는 거네. 마실 수 있어. 네, 어쨌든 먹는 거. 어디 갈까? 너 요즘 영 안 좋아. 요즘에 영 안 좋아가지고 다시 안 좋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한번 또 써야겠네. 좀 기를 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또 딱 쓰고. 모르겠다. 저는 오늘 경기 롯데냐 KT냐. 자, 이거는 오늘은 형 따라와. 롯데 KT 이렇게 사이에 쓰고 멈추겠습니다. KT입니다. 오늘은 KT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찍는 게 저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롯데 KT 제가 롯 K 대 T 이렇게 쓰고 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멈췄어요. 오늘 KT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이수스 선수의 호투 기대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깥에 이제 저희 PD님께서 바로 울고 있는데 돈 써야 되니까 내일 돈 나가는 날이니까. 그래요. 네, 저는 어쨌든 누가 이기든 커피를 얻어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KT 한번. PD님은 이따 밤에 또 확인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단톡방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넘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야구 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 맥주는 카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맥주 카스 함께 또 야구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